네,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 삶의 만족도는 정반대인 줄곧 꼴찌 수준인데요. 갈수록 늘어나는 사교육과 학업 부담은 이제 아이들의 마음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연속 보도 진태희 기자입니다. 서울 목동의 학원가. 밤 10시가 되자 학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방학은 잊은 지 오래. 하루의 절반을 학원에서 보내다 보면 학교에 다닐 때보다 오히려 공부량이 많습니다. 3년 정도? 캐나다에서 잠깐 살았었는데 친구들이랑 맨날 운동하고 놀러 다니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었는데 한국 와서 공부 좀 하다 보니까 살짝 뭐라 해야 되지? 스트레스성 탈모? 뭐 이런 것도 오고. 어렸을 때 되게 뛰어놀았던 기억들이 많았는데 이제 학원 끝나고 나면 피곤해서 바로 집 가서 자거나 아니면 그냥 되게 활동적이게 많이 못 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과 후 활동은 학원이나 과외가 47.3%로 가장 높습니다. 이 비율은 5년 새 7%포인트 가까이 늘었는데 같은 기간 친구와 놀거나 신체 활동을 하는 시간은 줄었습니다. 문제는 사교육을 받는 시간이 늘수록 학업 스트레스도 커진다는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학업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수록 학업 스트레스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똑같은 사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루틴처럼 돼버리고 그게 고3까지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게 스트레스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자신도 모르게 쌓인 스트레스는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조사 결과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고 있었고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우울감을 겪은 사례도 10명 중 3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는 우울감, 불안감만 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학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간 학업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은 사실은 뇌세포의 사멸로 뇌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마음 놓고 쉬어볼 틈도 없이 학원가를 돌며 지쳐가는 아이들. 행복지수는 지난 10년간 OECD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네, 이처럼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학업 부담은 아이들의 정신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정부도 9년 만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으며 개선 의지를 밝혔는데 앞으로의 과제들 이상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2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해마다 오르던 사교육비가 처음으로 꺾인 건 2010년입니다. 중산층의 삶을 위협하는 5대 요소 중 하나로 사교육비를 정조준한 시기입니다. 초등에선 방과 후 학교, 입시에선 수능 문항의 70%를 EBS 교재와 연계 출제하는 방안이 핵심 대책으로 제시됐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자 70% 이상의 문항을 EBS 교재 및 강의 내용과 연계하여 출제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단 2년에 그쳤습니다. 수준별 수능 도입 논란과 맞물려 사교육비가 다시 꿈틀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2015년부터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가 중단되는 등 정책 동력이 떨어진 데다 입시 제도의 잦은 변화가 이어지면서 사교육비는 무서운 속도로 치솟았습니다. 제도가 바뀌어지면 학교 현장에서는 기존의 틀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적응 좀 하려고 하면 박하져 버리잖아요. 지방 같은 경우는 사교육 기관들도 물론 큰 중소도시는 있죠. 근데 작은 곳 같은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수준별 수능 철회와 영어 평가 방식의 변화, EBS 연계 감소, 문이과 통합 수능 등 수능 체제의 굵직한 변화가 2015년 이후에만 5차례. 그때마다 불안 심리를 타고 사교육비는 해마다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코로나19로 학원가가 일괄 폐쇄된 2020년, 사교육비는 다시 한번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억눌린 수요가 이듬해에 폭발하면서 21%, 역대 최대 폭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엔 무려 26조 원.
정부도 9년 만에 사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수능 시험에서 초고난도 문항을 핀셋 제거하고 초등 돌봄 강화를 약속한 겁니다.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건 의미가 있지만 문제는 지속성입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학교 수업의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입시에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상적인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요소들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미리 그걸 점검하고 제도를 발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학교 교육은 또 한 번 큰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여기에 맞춘 2028 대입 개편안이 이달 중 발표를 앞둔 상황.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유발 요인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입 제도가 개편될 수 있을지 학교 현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